자, 이번 시간은 토지 이동, 그 다음에 지적 공부의 정리라는 주제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실 때 토지 이동 종류 8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얘기했었냐면, 자, 우리가 지적 측량의 종류 등을 논함에 있어서 논의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복학제, 자, 검사 측량 필요했었고요. 그다음에 경현 들어가면 어떻다? 검사 측량이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먼저 이동 측량이라는 개념 하면서 신규 등록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등록 전환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이제 합병과 분할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지목 변경, 이렇게 5가지를 가리켜서 바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토지 이동이다, 이렇게 일단 전제를 삼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축적 변경, 그 다음에 등록상의 정정, 그 다음에 등록상의 말소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지금 이제 지적소관청 직권할 수 있고요. 또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서 자, 토지 이동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된다 해서 같이 묶어서 이제 다시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지적 측량의 종류라고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복, 확제, 검사 측량 필요했었고요. 경현이라는 것은 검사 측량이 필요가 없었다 해서 이 중에서 이동이라고 하는 거, 토지 이동이라는 거 8개 종목 중에서 지목 변경하고요. 합병에 있어서는 따로 이 측량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복구 측량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새롭게 그림을 다 그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저거 있었다.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해서 이복 확제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게 양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복 확제라는 개념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지적 공부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지적소관청 등이 검사 측량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별 다툼이 없게 되면은 이제 이 내용이 지적 공부에 반영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봤었고요. 다툼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시도 단위에 두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서 결론을 낼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중앙지적위원회까지 가서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 결과물이 나오면 이해관계인에게 7일 이내 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소위 이제 측량에 관한 주요한 이슈가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될 것인데요. 자,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지적 공부에다 최초로 토지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하거나 이런 것을 가리켜서 새롭게 지적 공부에 등록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신규 등록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관련한 쟁점으로서 논의했던 것이 지목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양어장이라고 하는 거, 육상의 어류 등을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해상의 어류 아니라고 그랬어요. 해상은 소위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다라고 했던 개념에서 이렇게 해서 신규 등록에 관한 쟁점 하나 보셨고,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거 다시 가야 되죠. 우리가 토지대장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에 대응해서 임야대장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그래서 토지대장에 대응해서 임야대장, 자, 토지대장에 자, 관련해서 경계를 보여주는 것을 지적도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임야도에 등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지목이 임야라서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형질 변경 등을 거쳐서, 지목 변경을 거쳐서 만약에 어디로 옮겨가게 되면 토지 대장으로 옮겨가게 되면 이걸 이름하여 등록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분할 어렵지 않습니다. 한 토지를 2개로 쪼개는 거, 합병 2개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합병이라고 논의하게 될 테고요.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것도 토지 이동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5개는 이미 지적한 것처럼 토지 소유자가 이런 이동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60일 내에 바로 이동 신청을 해서 그 내용을 지적 공부에 반영하는 것을 지적 공부의 정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외 지금 이제 축적 변경하고요, 등록상 정정, 등록상 말소 이런 것들은 지적소관청 혹은 또 누가 있었지, 이에 대응해서 지적소관청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사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이제 본론 들어가서요, 제가 이제 논의할 쟁점 중에 하나가 토지의
이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자, 먼저, 자, 신규 등록조는 분할 합병, 지목 변경에서 일단은 공통적인 이슈를 봐야 되죠. 그래서 토지 이동 신청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얼마? 60일 내 이동 신청을 해야 된다. 작년에 이제 요거 중에 하나를 끌고 들어와서 90일 내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전체 그림 보셔야 돼. 토지 이동 신청이라고 하는 거 사유가 발생한 얼마? 60일 내 지적과 소관청에 대해서 각종의 신청 등을 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60일이라고 하는 거, 공통적인 60일만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이슈 삼아야 될 것이 합병 얘기를 이제 하나 욕심을 부리셔야 돼. 합병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얘가 이제 뭐가 문제가 되게 되냐면 합병할 수 없는 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쉽게 이제 가는 것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다? 합병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가 이제 큰 쟁점은 안 되는데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등기된 토지하고 미등기 토지는 합병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데 합병을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자, 작년 시험 문제에서 등기법 파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필 등기, 합병 등기 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 나중에 등기법에서 논의하겠지만 똑같은 내용의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어떻다? 합병 등기 또는 하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게 등기법 파트에서 30회 때 출제 포인트가 됐습니다. 걔를 끌고 들어오게 되면 아마도 뭘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겠다. 바로 자, 공간정보법에서 합병이 안 되는 사유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뭐라고요? 다른 경우에는 어떻다? 합병을 할 수가 없다. 전통적으로 이 파트에서 답을 뽑았던 주제는요,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하고요, 공유자별 지분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다? 합병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왜 얘를 출제를 하게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공간정보법에서 합병할 수 없는 사유가 겁나 많은데 제일 뒤에 17번째 중에서 17번째는 너무 길어서 안 나오고 16번째 주제가 지분 다른 경우, 주소가 다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개념을 한번 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번 부여지역이 다른 경우에서 이 지번 부여지역은 어디서 공부했어요? 자, 바로 지번 얘기를 할 때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지번을 부여한다라고 해서 리나 동을 가리켜서 이렇게 바로 지번 부여지역이라 부른다 해서 두 개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A동이 있고요. 이 지번을 보니까 A동, 얘는 B동이다. 그러면 서로이 맞닿아 있다 할지라도 이때는 어떻다? 두 개의 토지를 합병할 수 없다. 이런 논리 구조고요. 지목이 다르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 또 이제 축척이 다르다. 축척 기억해 볼까요? 축척의 종류 7개가 있었습니다.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 3000, 600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 중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임야도에 등록하는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500분의 1이라고요. 그 다음에 3000분의 1이라고 6000분의 1. 이게 바로 임야도에 등록하는 축척이 되게 된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연히 어떻다? 합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어떻다? 합필할 수 없다. 공유 지분이 다른 경우에도 어떻다? 합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집안이 연속되지 않으면 역시 합필할 수 없다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최소한 이건 딱 찍어서 가는 거거든요. 다른 경우에는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다른 경우에는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그런 식이죠. 다음 중 자, 점점점 해가지고 합병할 수 없는 사유를 고르시오라는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다른 경우에는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요거 하나 기억을 해 주셔야겠고요. 그래서 토지 이동 신청 관련해서 두 가지 이슈. 작년에 이제 묶어서 가야 돼. 무조건 이동 신청은 사유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 이동 신청이 이루어져야 된다. 요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될 테고, 두 번째 이슈 합병할 수 없는 사유 다른 경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겁나 원래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낼 게 다른 게 많다 보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뤄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 본 김에 여러분 자료 235페이지에
토지 이동 절차라는 거 다시 한번 자 공간정보법의 절차에 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뭐 등등등 지목 변경까지 이런 일정한 사유가 있게 되면 사람들이 뭘 한다? 60일 내 토지 이동 신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측량이라는 과정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지적 측량, 그 다음에 검사 측량이라는 개념이 나올 텐데 이미 지적드린 것처럼 합병하고요. 지목 변경에 있어서는 어떻다? 측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자, 그래서 측량 등의 과정을 거치게 돼서 별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측량 결과도 그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해서 지적 공부에 그 내용이 반영이 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골격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게 있었죠.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따로 이 측량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적부심사 등이 있을 수가 있겠다 해서 이 기본적인 절차 계속 눈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측량 결과도라든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복제된 지적 공부라든가 또는 뭐가 있을지 지적 공부의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이런 것들이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토지 이동 신청 60일 내라고 하는 거 하나 체크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 불가능한 사유 찍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두 개의 골격 그 정도로 보셨고요. 자, 요거는 이제 자 그렇게 많은 출제를 못하는 이유가 그 다음 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토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 바로 특례라고 하는 거. 다시 스토리 갑니다. 자,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뭐 등등등 일정한 사유가 있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내 토지 표시에 관한 항목을 바꿔주세요라는 토지 이동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출제 이슈가 되는 게 토지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 이동 신청의 특례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토지에 관한 표시 항목의 변화가 있으면 누가?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하게 된다. 그것도 며칠 내? 60일 내 하게 된다. 그럼 지적소관청에서는 그 신청 받아 가지고 뭘 한다고요? 바로 토지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문장 2개 정도 외워서 끝장을 봐야 되죠. 그래서 토지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등을 총칭하여 부를 때 토지개발사업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주택건설사업이라고 그랬다가 도시개발사업이라고 그랬다가 농어촌, 정비사업이라고 불렀다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 토지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착수나 변경이나 이 사업에 관한 완료 등이 있게 되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 등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농어촌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등등등의 과정에서 뭘 한다고요? 지금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이동 신청을 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대규모 개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토지 이동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 일괄적으로 토지 이동 신청을 하기에 앞서서 일반 개인이 일반 토지 소유자가 이동 신청 못하게 막는 거예요. 여기는 내 구역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들은 째져 있어. 이게 바로 착수 등의 신고라고 해서 2개 포인트 15일 이내에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게 신고해야 된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미 시험 문제에서 이 지적소관청 관련해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번 쟁점을 삼아냈던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것이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게 신고를 하게 된다. 자, 요거 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그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토지에 대해서 자, 지적공부에 등록을 했던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따로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지번 변경하고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요거 항쟁점.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누가 담당한다? 지적소관청이 담당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가 있었냐면 지적 측량 관련해서 측량의 의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측량의 의뢰. 자,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지적측량 의뢰하게 된다. 물론 출제 포인트, 국가가 알아서 하게 되는 지적재조사 측량이라든가 지자체가 알아서 하게 될 검사 측량 등은 의뢰할 수 없다. 요거 포인트. 한편 자, 지적측량 수행자 이렇게 의뢰를 받게 되면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이 어떻다 요 내용을 지금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의 문제 구성할 때 또 뭘 가지고 이 지적소관청을 가지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릭을 쓰거든요. 그래서 항상 뼈대 대차를 잡을 거. 자, 국토부 장관이 하는 일, 자, 등록가, 자, 최초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행위 등 이런 게 있겠고, 두 번째,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한테 주로 뭘 요구를 할 때는 지번 변경, 축척 변경할 때 어떻다? 승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 요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럼 모르면 다 누구한테 담당한다?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거. 다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논의했던 것 중에 그런 거 하나 있었던 것 같다. 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등이 문제가 됐던 사안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저거 있었다. 자, 지적공부의 보존, 복구, 열람이라는 주제가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쟁점 삼아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지적 정보라고 하는 것을 컴퓨터 시스템, 자, 정보 처리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담아두게 되는 경우 보존 보니까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보존하게 된다. 복구, 자, 포인트 제일 중요했던 거 지체 없이라고 해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같이 지금 이제 열람이라고 하는 게 30회 때 출제 쟁점이 됐었죠. 그래서 열람은 논리체계상 지금 보존하고 하는 사람, 복구하는 사람이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또는 시군구청장이기 때문에 얘한테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도지사 빠지고요. 시군구청장 그 밑에는 읍면동장한테 어떻다 열람 신청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법 체계상 맞지 않기 때문에 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작년 시험 문제에서 바로 열람 신청을 시도지사에게 하게 된다라고 해서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자 지적소관청 모든 얘기가 다 지적소관청으로 연계가 되게 되는데 다시 축척 변경하고 지번 변경은 뭐가 필요하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 요거 하나 이슈.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저런 게 있었어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 지적 공부의 보존이라고 하는 거.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자 복구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그 다음에 열람에서 빠졌던 것이 시도지사는 빠지게 된다 해서 특별자치시장은요 세종시 시장을 얘기하게 되는데 거기는 구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시군구청장 대신에 특별자치시장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시도지사 관련해서 이슈 삼아야 될 것. 다시 갑시다.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은 누구한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이슈, 자 지적공부의 보존이라고 하는 거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그 다음에 복구 지체 없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열람만 특이하게 시군구청장, 읍면동장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요게 전부야. 그래서 지금 뭔 얘기하다 왔어요? 우리가 토지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 이동 신청의 특례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 사업의 착수 완료 뭐 이런 사실 등을 자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게 신고 15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요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내용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게 되면요. 자, 토지이동 신청의 특례 등 관련해서 토지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누가 개인이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가 없다. 누가 할 거다. 사업 시행자가 하게 될 거다. 다시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이 일반 개인이 와서 토지 이동 신청 못하게 사업의 착수 완료 이런 사실 등을 15일 내 지적소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다 겁나 중요하지. 작년 시험 문제 답이 됐던 주제예요. 본다 해서 따로 이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거 중간에 이제 사업 시행자가 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지 이동이 언제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준공된 때 어떻다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두 가지 키워드로 끊어가셔야 돼. 해서 15일 내 지적소관청에게 착수 완료 등등등의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요 얘기 하나 하고요. 본다 앞에 언제 준공된 때 요 두 개가 출제 이슈. 근데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보시게 되면 지문 5개 나올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냥 2개나 똑바로 가시자. 해서 지금 뭐 제일 유력한 지문은 저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다시 15일 내 지적소관청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출제되는 흐름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 파트에서 최근 기준으로 출제를 할 때는 15일 내 해놓고 나중에 시도지사에게 지금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쟁점 삼아냈었고요. 그 다음 회차에서는 다른 주제 갖고 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 내기가 민망하니까 그래서 본다 앞에 이상한 말을 써가지고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문장 길이가 호흡이 길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읽어 가시게 되면 이거 답 안 나와요. 그래서 본다 앞에 뭐가 본다 준공된 때 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에서 자 다시 갑시다. 토지 이동 신규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의 사유가 있게 되면 토지 소유자 원칙적으로 60일 내에 토지 이동 신청 지적소관청에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합병 안 됐던 사유 다른 경우 등에 있어서는 합병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고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 근데 특례 조항으로서 뭐가 있을 수가 있다. 바로 이런 토지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착수 완료 뭐 이런 사실 등을 15일 이내 어떻다 지적소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본다 나중에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쟁점 채관 시행지라고 하는 거. 채관 시행지 얘가 그렇게 많은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자 피해서 내면은 채관 시행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대위 신청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다시 기본 틀로 가야 돼. 토지 소유자는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하면 얼마? 60일 내에 토지 이동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동 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토지 이동 신청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위 신청이라고 해서 채관시행지 이렇게 이제 머리 글자 따서 일단 외우시게 됩니다. 자, 채권자가 대위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야? 채무자가요. 자, 바다를 메꿨습니다.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것을 우려해서 바다가 메꿔져서 신규 등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동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럼 채권자가 대신 나서서 뭘 할 수 있다? 토지 이동 신청, 신규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논리 구조에서 이게 이제 답이죠. 지금 제일 뭐 그나마 확률성 높은 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해서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나마 이슈가 되는 거예요. 원래 법조문은 제일 뒤에 숨어 있습니다.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할 때는요. 뒤에 숨어 있는 애를 끌고 들어와서 출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 포인트가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죠. 공동주택에 있어서 관리인이나 시행자가 어떻다 토지 소유자를 대위해서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뭔 소리냐면 자, 공동주택에 있어서 지금 아파트를 지어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할 수 있거든. 뭐 지목이 중간에 변경되는 사유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여러 개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병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원래 논리 구조는 토지 소유자가 뭘 해야 된다고요? 이동 신청을 며칠 내? 60일 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파트 소유자 지분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하나 이동 신청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자 바로 공동주택의 시행자가 대신해서 뭘 할 수 있다?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시행자가 바빠가지고 깜빡 잊어버린 상태에서 이게 입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구분 건물이다 보니까 관리인이 들어설 수 있죠. 자, 우리 관리인 얘기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민법에서 공부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관리인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교재 가지고 이걸 확인해 봐야겠구나. 집합건물법이라고 해서 민법 중에 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는 자, 민법 중에서 몇 페이지에 가서 있게 되냐면 60 몇 페이지 있을 텐데요. 자, 보니까 아니구나. 자, 70 몇 페이지에 있냐면 76페이지 가서 집합건물법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6페이지 집합건물법 76페이지 집합건물법을 가서 보시게 되면은 뭐 내용 간단하니까 전체 한번 스크린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구분건물 집합건물이라고 해서 76페이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구분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한 소유권이 되게 된다. 근데 이제 이 구분소유권은 세트로 움직일 게 두 가지가 있었죠. 공용 부분의 사용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 76페이지라고요. 76페이지. 자, 그래서 이 구분소유권 관련해서 과거 문제에서 쟁점이 됐던 거 전유 부분에 있어서 하자 담보의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 언제 바로 전인도라고 해서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다 기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전인도. 다 외웠던 것 같은데 또 보니까 새롭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자, 지금 이제 전유 부분에 세트로 움직이는 게 공용 부분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그냥 민법에서 재미 붙여서 구성을 하는 것이 공용 부분 관련해서 물건의 득실 변경은 어떻다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아파트 사게 되면 복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같이 따라오는 거지 복도 부분을 따로 등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파생됐던 주제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시효라는 개념 자체가 다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원래 등기해야지 되는 사안에서 미처 등기를 안 하고 20년씩의 시간이 지났을 때 등기 넘겨달라라고 주장해서 등기를 넘겨받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점유취득시효. 그런데 공용 부분 자체는 애초에 등기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자, 이런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과도 다 같이 분리해서 처분하거나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나중에 등기법 할 때 절대적 각하사유 얘기할 때 논의에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용 부분 특이한 거 있었죠.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지 지분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평수가 넓다고 해서 이걸 이제 복도를 굴러다니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던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한다. 뭐 하려고 얘기했냐면 바로 구분 건물에 있어서 관리와 관련해서 구분 관리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 거. 전유 부분을 소유한 자, 즉 고분 소유자 중에서 어떻다 선출되게 된다. 이에 비해서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분 소유자일 필요가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는 누구나 법에서 최소한 자격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지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뭔 얘기를 얘기 왔어요? 관리인, 관리사무소 소장님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 봐요. 뭔 얘기가 얘기 왔냐면 여러분 교재 236페이지 교재가 두꺼워갖고 뭐 넘기질 못하네. 그냥 손 조심하시고 하도 책을 안 보니까 종이에 손을 댑니다. 해서 교재 236페이지 다시 채권 시행지라는 개념 나와 있죠. 채권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위해서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랬지. 집합 건물에 있어서 관리인이나 시행자가 뭘 할 수 있다? 토지의 이동 신청을 대신하여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끝나요. 나머지 이제 공공사업의 시행자, 국가에 있어서 행정기관이자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나머지는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대가리 따서 채권 시행지,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채권자, 그 다음에 주택법이라고 하는 표현 나오게 되면 관리인과 시행자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가 주된 이슈가 되게 될 테고 국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토지를 수요할 수도 있게 되는데 국가는 손발이 없으니까 그 행정기관의 사항이 토지 이동 신청을 대신해서 해줄 테고 지자체도 손발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어떻다 토지 이동 신청을 담당한다. 그래서 뒤쪽은 별 쟁점이 안 돼요. 여기서는 출제 포인트가 두 가지 채권자하고요. 공동주택의 관리인, 공동주택의 시행자. 이 망할 놈들이 지난번에 주차 건물의 관리인, 주차 건물의 시행자 이렇게 말장난 했던 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채권 시행지 어떻다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토지 이동 신청이라고 하는 거 총 4개 외워야 되나요?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거 이미 나와버려서 어찌 될지 모르는데 또 냈을 때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거 바로 토지 이동시정 60일 내 이동시정 누가 토지 소유자가 지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 자, 그리고 같이 살 붙여서 논의할 때 작년에 합병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 합병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는 거. 작년 문제 합병 관련한 출제 쟁점 뭐냐면 토지를 합병을 했을 때 측량할 필요가 없다. 요 얘기를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아냈었거든요. 그럼 이제 합병할 수 없는 사유라고 하는 거 다른 경우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 절대 다 읽으려고 하지마. 해봤자 안 될 테니까. 이 문제는 딱 정해져 있어.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다음 중 합병할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해갖고 다른 경우 이렇게 때린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문을 하나하나 지금 몇 개 다른 경우 되게 많잖아요. 법에는 원래 합병 가능한 사유로 같은 경우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다고.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어떻다? 다른 경우는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다른 경우는 어떻다? 합병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중에서 출제 포인트, 자, 집은 다른 경우, 주소가 다른 경우 어떻다? 합병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이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세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이거죠. 7년 동안 2번인가 3번 나왔던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토지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 이동 신청의 특례라고 해서 다시 갑시다. 포인트 15일 이내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15일 내 지적소관청이 어떻다? 신고해야 된다. 근데 본다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자, 마지막 주제가 됐던 것이 자, 채권 시행지라고 하는 거, 채권자, 시행자, 관리인이라고 하는 거. 자, 채권자, 시행자, 관리인. 5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동주택의 관리인, 공동주택의 바로 시행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다? 토지의 이동 신청이라는 것을 대신하여 할 수가 있다. 이 정도가 신청에 따른 토지 이동. 쟁점 4가지 출제되는 문제는 약 한 문제 잠시 끊었다가 이제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토지 이동 이어봅니다.